네. 자꾸 지금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독립해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는 원래 독립돼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당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겁박하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이지 국민들은 말입니다. 사법부가 독립돼 있다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좀. 서울매일 일면의 안찬호 기자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를 두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권 위원장님이 권영세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사법 시스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의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법원을 직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들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판결에 맞습니다. 대해서. 왜냐하면 물론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런 그 세력에서는 그 사람들은 아니 뭐 올바른 그런 판결이었다고 얘기하지만 네. 뭐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지금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게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었으면 과연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박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정책에 어떤 시각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뭐 시각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현재 산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 아주 폭주라고 우리가 하죠. 맞습니다. 트럼프의 그 폭주 때문에 지금 여러 나라가 곤란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관세 때문에 기업 해먹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기업 해먹기 어렵게 된 이런 입장에서 정부가 이걸 가서 해결을 하고 정부가 좀 이 관세를 낮추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낮출 수는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공감하고요. 정말 트럼프 정책에만 저희 나라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두 눈만 멀뚱멀뚱 뜨고요. 트럼프가 돈이 많다고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이 한국 현실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정부를 갖다 무력화시키면 이 민주당들 이런 식으로 정부를 무력화시키면 결국은 그 모든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거. 고스란히. 양측 당에서는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보겠습니다. 특히 사법부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이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예. 사법권이죠. 사법부는 다른 정부 기관들과는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인데요.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면 법원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행정, 입법, 사법이 독립되어 있는 상권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자꾸 지금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독립해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는 원래 독립돼 있었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당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사법부를 갖다가 옥죄고 겁박하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이지 국민들은 말입니다. 사법부가 독립돼 있다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좀. 우리 국민들 이렇게 가시면 힘듭니다. 지금. 네, 위원장님 조금 진정하시고요. 네, 이어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 사안이라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고 김문기 처장이 모른다는 것은 명백히 거짓말이라며 발언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시 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참 이게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인 발언을 성향이 있을 거라고 다 국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판사는 오히려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판사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자체가 없었으면 그랬으면은 우리 국민 모두는 다 사법부는 공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했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사법부는 굉장히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금 그 탄핵 소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법부를 그리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죠. 양 진영에 있는 국민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는 그런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가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하고 떠들어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개의치 않고 가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판사들인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권 위원장은 반대로 오히려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한다며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판사들의 문제 해동력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란 말입니까? 이 지금 그 사진이 확대했기 때문에 이 사진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지금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확대한 것이 그래서 조작이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또 그 골프를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네. 골프를 같이 친 사람도 죽었고 골프를 친 걸 본 사람도 죽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진짜 이게 웃기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혹자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인용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갖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죽는 네.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연이은 공문서 발송 등을 협박이라고 표현하며 이게 지금 공문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 공문서 발송을 했는데 네. 이 공문서 발송이 협박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네. 이렇게 협조해라. 이렇게 네.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공문서를 발송했는데 그 공문서 발송이 협박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당시 성남시 백현동 용도 변경은 정부의 이 같은 협박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재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이 정치적 의견이라고 판단하며 처벌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권 위원장은 국토부 협박 발언은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 보는 마당에 법원의 확대 사진이 조작이라고 하니 과태료 내는 사람들을 바보냐?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지금 권 위원장이 주장하는 게 그럽니다. 혹시 과태료 통지서를 네. 내기 위해서 그 번호판을 인식하려면 그걸 확대해갖고 번호판을 인식해가지고서 이걸 과태료 통지를 보내지 않느냐. 네. 그런데 여기 지금 골프 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대해서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증거 조작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군요. 예, 그 내용입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이와 같은 판결이 유지될 경우 향후 어떤 정치인이든 거짓말을 해도 과장된 의견이라 변명하면 처벌망을 피해가게 된다고 하면서 결국 이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은 사문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뒤이어 법정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대법원을 향해 재심 판결 오류를 시정해 주길 권고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매일 일면에서 안찬호 기자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 법리 심리만 합니다. 대법원은 증거를 가지고 그렇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법리 심리만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이 지금 여기서 지금 말했던 거 이런 어떤 그 확대했던 이런 것들을 증거 조작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이런 그 판결에 대한 심리만 좀 할 뿐이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무죄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로 지금 많은 이런 그 법조인들이 보고 있습니다.